안녕하세요.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임지연입니다. 창직이 고용시장의 미스매치 해소 방안으로 부각이 되면서 올해부턴 지자체 시책에 포함되는 등 발빠른 행보, 힘찬 행보를 보이고 있죠. 자, 오늘의 창직시장 어떤 분야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시대의 요구인 융합. 예술로 소통의 치유를 돕는 국내 유일학과 통합예술치료학과 김현희 교수. 경험이 기회로 뷰티와 건강이 만났다. 인생 엑셀레이터를 멈추지 않는 뷰티 건강 디자인학과 김은주 교수. 그녀들의 창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요즘 시대는 융합이 대세죠. 내가 필요한 부분을 엮어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창직 마인드로도 꼽히고 있는데요. 이것을 반영하듯 대학에서도 발빠르게 융합학과 개설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학과들인지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사이버대학교 뷰티건강디자인학과 김은주 교수, 통합예술치료학과 김현희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국내 유일한 학과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름이 좀 낯설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뷰티 건강 디자인학과. 일단 학과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네, 뷰티 건강 디자인학과는요. 짧게 요약을 한다면 네. 인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설계 디자인하는 학문을 가르치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저희가 보통 뷰티 하면 뭐 머리를 미용실에 가서 자르고 펌어를 하고 또 얼굴을 예쁘게 화장을 하고 그렇죠. 네, 손톱을 예쁘게 다듬거나 컬러링을 하고 이런 것을 뷰티라고 생각하는데 네. 대부분 건강한 신체가 아니면은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강을 바탕으로 깔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을 학문으로 연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통합예술치료학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통합예술치료학과는 그 문자 그대로 예술치료 분야를 통합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보통 이제 예술치료는 보통 그 심리치료 상담이 언어로만 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낄 때 그렇죠. 매체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럴 경우 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아마 미술치료나 음악치료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야에 관련된 지식도 얻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문학 작품을 가지고 하는 그 독서치료 분야,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TV에서 사이코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셨을 텐데 네. 그런 드라마 치료 분야, 그리고 사진이나 영화를 가지고 하는 사진 영화 치료. 그래서 우리가 5개 분야별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학과가 통합예술치료학과입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는 이제 웰빙과 힐링이 화두이기 때문에 정말 딱 안성맞춤인 학과가 아닐까 싶어요. 뷰티 건강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뷰티와 건강이 만났고, 그리고 통합예술치료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술과 치료가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융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간 이런 융합된 학과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발상의 전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김은지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탄생하게 됐을까요? 네, 저희 학과도 처음부터 뷰티 건강 디자인학과로 시작한 건 아닙니다. 네. 처음에 시작은 뷰티 디자인학과로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요즘 트렌드가 헬스, 웰빙이라든가 웰리스라든가 힐링이라든가 네. 뭐 합해서 힐빙이라고도 하잖아요.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학문으로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뷰티 건강 디자인학과, 건강을 하나 더 붙이면 학문의 영역도 좀 넓어질 것 같고, 또 소개해 드린 대로 저희 학과는 그 아름다운 표현을 하려면 건강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과명을 바꾸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많이 알고 있어요. 외면을 가꾸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들, 이미지 컨설턴트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과 좀 어떻게 다를까요?
다르다고 보지는 않고요.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이미지 컨설턴트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름다움을 표출하는 것이 건강이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네. 또 그런 것을 이제 컨설팅하는 작업까지도 전부 저희 학과에서 한 학문의 하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예술치료학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 가지 분야를 통해서 예술을 이제 뭐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심리치료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결합해서 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도구별로 좀 상담하시는 방법도 다를 것 같고 네. 공부하는 방법도 다 달라질 것 같은데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드라마로 네. 치료하시는 분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네. 자, 어떻게 이렇게 분야를 다 모아서 통합치료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는 이제 문학 작품을 가지고 하는 독서 치료 분야에서 쭉 일을 했었는데요. 네. 하다 보니까 내담자에 따라서는 미술이 더 좋은 경우도 있고 책이 좋은 경우도 있고 음악이 좋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담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같은 내담자라도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제 문학 작품을 가지고 했었지만 네. 쭉 하는 과정 중에 좀 더 정서적으로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어떤 게 좋을까 하다 보니까 그런 사이코 드라마 같은 드라마 치료가 또 굉장히 파워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정리를 하는 부분에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담자별로 접근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고 네. 한 내담자별로 이제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도 이런 게 다르게 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과도 처음에는 예술 상담학과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교육 과정을 만들면서 여러 분야를 다 한번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독서 치료, 미술 치료, 드라마 치료, 음악 치료 부분까지 만들었고 나중에는 이제 사진 영화 치료까지 이렇게 더 이제 첨가해서 교육 과정을 만들게 됐죠. 네. 정말 다양한 예술들이 이제 집약돼 있는 네.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그 예술 상담학과였다고요? 네네.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학과명이 개선이 바뀌었나요? 저희가 이제 학생들 의견을 먼저 한번 수렴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 그 절차를 거쳐서 이제 바꾼 게 한 2012년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꾸고 나서 학생들의 반응 어땠어요? 뭐 굉장히 좋았죠. 왜냐하면 워낙 교육 과정 자체가 저희는 여러 분야가 다 되어 있었던 건데 예술 상담학과 하면 학과의 특성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는 것 같았는데 네. 통합예술치료학과라고 하니까 학과의 그 특성이 굉장히 이제 두드러지고 또 다른 것과 차별화가 되고 사실은 아까 처음에도 이제 소개하셨듯이 네. 국내 유일한 학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대학원에는 통합예술치료학과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거기는 이제 또 저희 학과에 없는 네. 또 우리 학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독서 치료나 사진 영화 치료, 드라마 치료 분야 같은 게 있는데 이름을 바꾸고 나서 이제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훨씬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학생들도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가르치시는 분들도 더 차별화해서 더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시는 그런 쪽으로 변화가 됐죠. 네, 그렇군요. 네. 일단은 바꾸고 나서 반응이 이제 효과적이고 네. 뜨거웠다고 하니까 보람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학과명을 바꾼다, 또 융합된 학과를 만든다.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거쳐요, 교수님? 네, 저희 학과도 시작은 뷰티 디자인 학과에서 시대적인 니즈에 의해서 이제 뷰티, 그다음에 건강, 디자인학과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됐는데요. 그 네. 과정은 김현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제가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거 바꿔야 되겠는데 어떤 절차를 절차는 이미 여러 거쳐야 되는 절차는 나와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요구입니다. 그럼 과연 미용만 해서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그렇죠. 한번 고민을 해봤고요. 네. 학생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럼 시장이 그만큼 있는, 수요가 그만큼 있는 것을 한 번씩은 다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헬스 시장을 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건강 쪽으로 살펴보다가 또 교수님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네. 또 학생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시장 조사도 하고 또 전국에 있는 각 대학의 명을 봤어요. 명칭, 네. 학과
학과명을 봤더니 뷰티 건강 디자인학과라고 불리는 학과가 단 한 과도 없었습니다. 어. 네, 뷰티 건강 관리학과는 있고요. 아. 예, 건강관리학과가 많았고요. 네. 뷰티는 대부분이 이제 미용적인 접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뷰티 건강 디자인학과라고 명명되어지는 학과명이 없어서 회의를 걸쳐서 학과명을 변경하게 되었고 또 저희 학과 내부적으로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도 절차가 있습니다. 네. 위원회를 통해서 학교의 위원회를 통해서 학과명을 변경하게 된 거죠. 네. 정말 다양한 절차와 과정을 이제 거치고 이렇게 탄생을 했는데 시대적인 요구와 또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호응도도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학은요, 조금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약간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학과명을 개설하고 새로운 시도를 한다라는 게 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사이버 대학이기 때문에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면이 있죠. 네. 그 예. 대상 자체들이 고등학교를 막 졸업을 하고 대학을 들어오는 20살, 21살의 어린 학생들이 대상이 아닙니다. 네. 저희는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대부분은 학위를 하나를 더 취득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든가 네. 이미 전문 학사를 마치고 학위를 그러니까 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 대상 자체가 일반 전문대학이나 4년제 일반 대학하고 다르기 때문에 훨씬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현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김은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학생의 폭이 우선 다르기 때문에 그 학생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제 보통 오프라인 대학보다는 사이버 대학의 그런 면에서는 또 조금 사이버 대학의 역사가 보통 다른 오프라인 대학보다는 좀 짧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도 지금 뭐 10년 다 넘어가고는 있긴 한데 그래서 훨씬 더 좀 더 변화를 더 탐색해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대 요구에 맞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두 분의 교수님이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을까 상당히 궁금해져요. 어떤 과정을 밟아 오셨는지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김현희 교수님부터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처음부터 독서치를 하겠다고 제가 생각했던 건 아니고 통합예술을 하겠다고 생각했던 건 아닌데 네.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배우고 그다음에 미국에 가서 이제 박사학위로 유아교육 쪽을 배우면서 네. 제가 아동문학, 그림책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강의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잠깐 94년도인가요? 1994년에 독일에서 1년 정도 이제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 네. 제가 뭐 책에 관심이 많으니까 또 책방에 갔는데 거기서 본 게 전래동화를 통한 치료라는 책을 제가 본 거예요. 예. 그럴 때 제가 정말 완전 충격을 좀 받았죠. 네. 아, 전래동화를 가지고도 치료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이게- 94년도니까 네. 충격이었죠. 그게,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제 그 호기심 발동이 됐고, 그래서 관련된 책을 몇 권을 제가 가지고 들어왔었어요. 뭐 제가 독일어로 번역할 수 있는 이제 실력은 안 되지만 가져와서 좀 누구한테 번역을 시켜봐야 되겠다라고 왔는데, 그때 94년 겨울에 이제 사계절 출판사에서 네. 제가 가져온 책이 번역이 돼서 나온 거예요. 어머나. 예. 네, 그래서 그 책이 엄마 이럴 땐 이런 동화를 들려주세요라는 책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는 한국에서도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는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네. 근데 혼자 공부하는 게 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린이문학교육학회 밑에 분과 모임으로 독서치료 연구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서 뭐 공부하면서 독서치료 책을 2001년에 냈고요. 네. 이제 그러다가 성균관대학교 안에 그 학생생활과학연구소 부설기관으로 독서치료 전문가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 이제 공부가 시작이 됐고요. 예.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분야가 너무 좋은데 현장에 가서 일하려면 우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국가 자격증은 없고 민간 자격증으로 가장 공신력이 있는 거는 그래도 학회에서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학회를 좀 만듭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2003년에 한국 독서치료학회를 만들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장을 2번 정도 뭐 장기 집권을 한 다음에 네. 계속해서 이제 독서치료 분야로는 제가 뭐
자원봉사도 하고 중고등학교에 나가서 또 하기도 하고 네. 또 연구소에서 제가 유치원 아이부터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독서 치료도 하고 뭐 최근까지는 이제 교도소에 가서 수용자 대상으로 또 독서 치료도 했고요. 그렇게 쭉 독서 치료 쪽으로 이제 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독서 치료 분야에서는 뭐 제 이름으로 나간 책들이 상당히 많이 출간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독서 치료를 이제 그런 식으로 쭉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과정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었지만 네. 이 독서 치료만으로 뭐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또 좀 들었고요. 뭐 또 저의 스토리를 아까 궁금해 하셨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통합예술 치료를 하게 됐다고 보면 네. 어떻게 하게 됐을까 이런 것도 좀 예, 궁금하시잖아요. 궁금하죠. 예. 근데 뭐 제가 미국에서 이제 돌아와서 바로 대학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그게 별로 여건이 잘 안 됐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독서 치료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독서 치료 분야로 쭉 지금까지 활동을 계속 해왔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분야의 또 치료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아. 그래서 미술 치료나 드라마 치료나 이런 전문가들을 만나게 되면서 더 이제 통합예술 치료에 관심이 더 많았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독서 치료에 이제 집중을 하시다가 네. 이제 여러 가지 예술 관련돼서 네네. 치료하시는 분들과 이제 만남이 네.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네. 된 거군요. 네네. 그러면은 그 최대원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그때 그렇죠. 알게 되셨나 네. 봐요. 최대원 교수님도 만났고 제가 이제 그 독서 치료를 하다 보면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드라마 치료 쪽도 이제 접근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용인 정신병원에 있는 김수동 박사님이 하시는 독서 그 사이코 드라마도 극장에 가서 제가 또 주인공도 해보고 또 그래서 최대원 교수님도 아. 알게 되고 뭐 그렇게 됐었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들을 다 모아서 학과를 개설하게 됐잖아요. 교수님 본인에게도 엄청난 의미 있는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교육과정 짤 때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또 건강하게 좀 도와주는 그런 분야의 일을 하는 게 뭐 저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굉장히 의미도 있고 뭐 보람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네. 자, 활동하신 영역 자체가 이제 뭐 교도소에서 뭐 네. 치료를 했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걸 네. 보니까 좀 나를 돋보이는 자리보다는 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다녔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행보를 많이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우습긴 한데 제가 이렇게 좀 아웃사이더에 있었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지 아,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관심이 좀 많았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제가 이제 직장을 얻었던 게 학생생활 지도연구소도 있었지만 네. 그때 당시 공장에 그 중학교를 세워주는 산업체학교 그때 당시는 문교부였죠. 네. 문교부에서 인정을 한 정식 중학교를 인정을 한 그런 중학교에 가서도 제가 공장에 다니는 아이들 대상으로 또 영어도 가르치고 상담도 했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 이제 중학교 1학년이 16살에서 24살까지였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교 갓 졸업했으니까 뭐 별로 나이 차이는 많지 않은데 네. 그 학생들이 사실 그때 당시는 우리가 좀 못 살아가지고 중학교도 못 가고 공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이제 부모님한테 다 보내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네. 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었죠. 예. 결핍도 많고 마음 상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공부를 가르치면서 정말 보람이 좀 많았고요. 네. 사실 중도 포기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공장에 3교대 근무를 하는 학생들이 이제 야간 근무하고 잠깐 자고도 학교 나오고 이런 게 너무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럼요. 그래서 포기하는 학생들은 제가 이제 공장에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또 그 중에는 뭐 남자하고 동거하는 학생도 있었는데 네. 집에 가서 또 설득하고 뭐 그렇게 해서 뭐 굉장히 그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좀 됐었던 거죠. 네네. 뭐 이건 좀 여담이긴 하지만 그 학생들을 제가 한 30년 만에 올해 2월에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네. 이미 이제 그 학생들은 다 이제 어른이 돼서 네. 각자 자기 역할들을 너무 성실하게 잘 하고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좀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한 학생이 이혼도 하고 건강도 나쁘고 이제 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나중에 김연희 선생님을 만났을 때 내 모습이 어떠면 좋을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네.
자기 자신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래서 수필가 작가가 된 와. 학생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한 관심이 저는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교도소 수용자들 대상으로도 좀 더 재미있게 보람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엄청난 보람을 느끼셨을 것 같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같은 네. 것도 많이 갖고 계실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런 학생들의 반응이라든지 함께 나누면서 교수님께서도 얻어가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사실은 뭐 제가 잘나서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내담자들을 쭉 만나면서 제 스스로도 뭐 치유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 제가 몰랐던 부분을 다시 알게 되고 성장을 하게 돼서 일차적으로는 제 자신한테 너무 그 부분이 도움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치료자가 심리치료를 할 때 본인 치료자가 치료가 안 되면 그거는 잘못된 치료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내담자한테 빚진 자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 내담자를 만나면서 제 자신에게 그런 도움이 일단 됐고 돈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 같은 걸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보너스로 받고 학생들한테 그렇죠. 뭐 예. 또 만나면서 굉장히 많은 자산을 얻어가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예. 저는 굉장히 기쁘죠. 그렇죠. 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사실은 어떤 일방적인 도움을 준다라기보다는 네. 같이 성장해 그렇죠. 나가는 과정이 됐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우리 김은주 교수님과도 말씀을 나눠볼게요. 출간하신 책만 해도 20권 가까이 되세요. 굉장히 많은 책들을 출간을 하셨는데 그간의 스토리가 엄청날 것 같네요.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네. 저는 처음부터 이런 그 학교를 오려고 기획을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 전공도 미용 쪽이 아닌 미술 학사를 했고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해서 화장품 회사 디자이너로 입사를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화장품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네. 첫 직장이 화장품 회사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용까지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품 디자인이에요. 네. 제품 디자인을 하고 있을 때 저희 회사에 전속 모델이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에는 정말 누구나 아시고 그럼요. 계시는 그런 탑스타들이죠. 모델들, 탑스타들이 있는데 네. 기획해서 하려고 하는 광고 컨셉하고 모델이 하고 온 의상이라든가 헤어스타일, 화장품 회사이기 때문에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좀 있으나 네. 전체적인 기획 컨셉하고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좀 덜어 있었어요. 네. 근데 마침 그때 제가 미술을 전공을 했으니까 전체적인 스타일링을 한번 해주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아서 그때부터는 좀 저도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요. 네. 아마 지금 미용 쪽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바로 제가 화장품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생활을 하면서 시작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공부도 이제 미용 쪽에 관련된 이제 학문을 연구를 했는데 사실 미용은 기능이지 그때는 학문이라고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한 82, 3년도 경이니까 그때는 전부 미용 학원에서 그렇죠. 미용 기술을 배우는 것이 대학에서 미용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네. 저도 배울 곳이 없었어요. 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일본에 가서 배워오게 되었고 또 여기서도 선배들이 없다 보니까 네. 제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 10여 년 이상을 혼자 물어볼 선배들도 없고 가르치는 것도 없다 보니까 많은 좀 어려움을 그랬겠어요. 겪었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내가 경험한 것을 좀 정리를 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아니면 미용계를 발전시킬 사람들한테 좀 학문적으로 가르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회사 그 경험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메이크업이라든가 를 하게 되는데 그때 아마 처음 생긴 단어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코디네이터, 그다음에 스타일리스트 이런 어떤 하나의 새로운 직업군들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선배들이 없었기 때문에 창직의 1호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게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학문으로도 정리를 하고 아. 또 이런 뷰티가 학문적으로 좀 정리가 되려면 대학에서 논문이 계속 나와야지 학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학과 또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 지나가면서 네. 이제 교수로까지 와서 후배들을 양성하게 되었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창직의 그 과정을 다 겪어 오신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이런 말이 없었죠. 창직이라는 말이. 그렇죠. 그 단어조차도 예. 새로운 단어죠. 그렇죠. 네, 창직의 그 과정을 다 거쳤어요. 뭐 직업을 만드셨고 후배 양성까지 다 하셨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 이 업 자체가 산업형이다 보니까 네.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분들은 기술은 갖고 있대 학력이 없으신 네, 분들이 네, 상당히 네. 많았어요. 또 특히 이제 미용 일을 하시는 미용하면 대부분은 이제 헤어 스타일링을 하시는 미용사를 네. 그러니까 헤어 디자이너죠. 헤어 디자이너를 이제 떠오르시게 되시는데요. 사실 그분들이 그 대접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 네. 당시만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그럼 우리가 교육적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뭐 대우받자고 한 건 아니었고요. 네. 좀 학문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우리가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던 중에 이제 대학이 생긴 거죠. 그렇죠. 예, 대학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오고 강의하면서 또 현장 경력과 같이 가다 보니까 실용학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실용학문에서도 선두? 네, 를 그렇죠. 달리게 되게 된 거죠. 예, 예. 사실 그 임용 분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었어요. 좀 미용 일을 하는 분들을 좀 하대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네.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립을 해주시고 의미 있는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지도자 과정을 밟아 나가신 건가요? 그렇죠. 저희 지도자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뭐 가르치는 티칭을 하는 사람들을 일명 지도자라고 하는데 저희 학과에 이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는 지금 현장에서 경험한 그런 임상 경력들을 후학들 양성하기 위해서 학문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도자 과정으로 가시려는 분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나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학문이니까 이것도 새롭게 태어나니까 새로운 학문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새로운 학문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배우겠다고 해서 1학년부터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 삼아서 내가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준비에서 뷰티 헬스, 뷰티 건강, 우리 요즘 사회의 트렌드니까 이쪽을 좀 학문적으로 배워볼까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대부분은 저희 학과를 졸업을 하게 되면 또 논문까지 다 쓰고 나가서는 뭐 학원이든 아카데미든 아니면 협회 단체든 또 요즘 새로 생긴 그 의무 교육 중에 자유학기제라든가 네. 그다음에 방과 후 수업에 교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과목이 미용 과목이 새로 신설이 돼서 그게 네, 의무 네. 교육으로 예.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까지도 저희 졸업생들이 나가서 지도자가 될 수 있게 그런 준비 작업을 저희 학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지도자의 과정만 밟아 나가신 건지 아니면 그 중에 또 사업하시면서 힘드셨던 경험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예. 힘든 경험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학교로 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예, 예. 처음에는 현장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도 아마 제가 사업을 했으면 아마 대학 교수보다는 월급이 훨씬 많겠죠. 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학으로 오게 됐는데 그 계기는 IMF 때였고요. 네. 그 전에 사업을 하면서의 그 경험들 이것을 정리하게 된 이제 계기가 바로 IMF 때였고 네, 네. 그 IMF 때 참 오히려 미용은 그때 많이 그 작은 소상공인들이 이제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다 보니까 예. 이제 미용실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미용실을 예, 운영을 예, 예. 해서 IMF를 이제 극복하겠다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니면 작은 피부관리실을 창업해 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이 바로 학교고 학원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됐는데 저도 나름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또 제 사주예요. 예. 좀 여기서 그런 얘기 해도 되나? 네, 제 사주에
펜과 붓을 갖고 있는 사주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펜과 붓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후학을 양성하는 그런 직종에 가면은 성공을 할 거다라는 그 사주팔자를 읽어주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사주팔자를 믿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성공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꼭 지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성공을 한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행복하게 가서 목표에 그 성공 목표에 도달했을 때가 바로 성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성공의 길로 본인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어려웠던 순간에는 진짜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질 정도로 탈모도 경험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미용에 관련된 일을 하셨는데 뷰티에 관련돼서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머리카락이 빠진다? 건강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런 걸 또 결심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 IMF 때 빠진 게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네네. 네, IMF 때 벌어놓은 돈만 다 잃은 게 아니라 머리카락도 아이고. 다 잃었죠. 예. 네, 그래서 가발까지 쓰고 다녔어요. 네. 그 현장 근무를 하면서 가발 쓰고 머리가 없으면서 그 출연자들의 아니면 모델들의 헤어 스타일링을 해준다라는 게 사실 좀 무리가 있었죠. 네. 그래서 현장을 떠나면서 제가 이 산업에서 정말 필요한 것을 학문으로 만들다 보니까 아름다운 헤어 스타일링을 하려면 건강한 머리카락. 모발이 건강해야 되고 그렇죠. 또 두피가 건강해야지 예.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만들 맞아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메커니즘을 연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도 학위 과정을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제 미술학사는 했지만 미용 쪽으로 다시 그 복수 전공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석사 박사를 생물공학 쪽으로 해서 그야말로 우리 인체 몸의 구조가 원자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향장학을 공부해서 지금 이제 학문을 하나씩 저 혼자서는 이 모든 학문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요, 예. 이 많은 전공 분야를 저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뭐 헤어를 전공하시는 교수님들하고 모발 연구를 하고 두피 연구를 하고 또 비만이라든가 어떤 신체를 연구하시는 교수님들하고는 그런 이제 건강과 관련된 학문들을 같이 연구를 하고요. 그렇죠. 예. 또 미용 쪽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미용 예술 쪽입니다. 예. 그다음 네일 아트라든가 메이크업이라든가 또 헤어 스타일링 쪽, 퍼머넌트 같은 경우가 전부 스타일링 쪽이죠. 네. 이런 쪽도 이제 학문으로 연구를 하게 된 게 바로 제가 신체의 건강을 잃으면서 건강을 연구하게 된 거죠. 예, 교수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한 아픔의 경험인데 네, 그렇죠. 그런 시기를 통하면서 이렇게 뷰티 건강 디자인 학과를 만드는 어떤 성장의 견인차 역할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말 우리 창직가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정말 외롭다, 고되고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뭐 선구자로서의 길을 걷다 보니 당연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김현희 교수님은 어떤 공부들을 좀 하셨나요? 네, 저는 이제 워낙 심리학 전공이었기 때문에 이제 석사 때까지는 심리학을 했고 미국서 이제 공부하면서 문학 관련 이제 언어 관련은 쭉 공부를 해왔는데 독서 치료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생기면서부터는 이제 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또 더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하게 됐고요. 문학을 어떻게 이제 평가하는지 문학 작품에 대한 그 분석이라든지 이런 문학 쪽의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상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상담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다시 새롭게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제가 대학 시절에 배우지 못한 이론들이 전부 더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현대 정신분석 이런 쪽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여서 정신분석 쪽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단방에 치료하고 싶어 하고 뭐 이제
그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꾸준히 운동하는 게 최고인데 운동 말고 그냥 보약 한제 뭐 이런 것처럼 무슨 영양제 한 대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상담이나 예. 심리치료 할 때도 뭐 단방을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요. 몇십 년 동안에 생긴 문제들을 이제 치료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 실용주의를 많이 강조하니까 네. 단기간에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인기가 있죠. 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기법들 많이 활용하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기법들이 잘 그런 걸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만성적인 우울이라든지 예. 그걸 안 되는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해 보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정신분석적을 좀 공부를 한 오랫동안 좀 하고 있죠. 6년, 7년 된 것 같으네요. 아, 네. 그래서 여전히 뭐 잘 모르겠으니까 계속해서 책을 보고 또 만나고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심리학 분야는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발달심리학회라든지 여러 학회를 또 상담심리학회라든지 그런 데 가서 또 새로운 새로운 학문의 그 이제 과정 뭐 그런 트렌드 좀 공부도 하고 또 제가 통합예술 치료다 보니까 뭐 독서 치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미술 치료라든지 또 드라마 치료라든지 또 사진 영화 치료 뭐 그렇죠. 이런 쪽은 그 교수님들 만나서 아니면 이제 그쪽 분야에서 뭐 워크숍이나 이런 거 할 때 가서 또 공부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뭐 이제 심리치료 분야는 거의 통합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통합예술 치료할 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부하면서 네, 어떤 네. 부분이 더 우려가 됐었냐면 그냥 예술 치료 분야를 그냥 좌파에 이렇게 깔아놓은 것처럼 독서 치료, 미술 치료, 드라마 치료, 음악 치료, 사진 영화 치료 이렇게 하면 뭐 실력 깊이가 하나도 없이 그렇죠. 그냥 거다른 식으로 겉핥기로. 공부를 하는 게 과연 옳을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각 분야별로 좀 공부를 해서 결국 좀 통합적으로 정말 해보고 싶다. 네. 그런 욕구가 아직도 좀 있습니다. 대단하세요. 아니 독서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잘 하고 계셨는데 판을 크게 키우셨어요. 공부할 게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김은주 교수님도 공부하시는 거 굉장히 많죠. 네, 정말 저희 그 학문도 굉장히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네. 제가 혼자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 교수님들을 초빙을 해서 같이 연구를 하는데요.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저 혼자는 정말 다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려면 기본적으로 제가 공부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네. 제가 갖고 있는 예술적 부분과 그런 예술적인 부분을 또 인체에다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씩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학문적으로 배워야 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것을 교육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교육학까지도 해야 되고 네. 또 이게 교육은 교육인데 그냥 교육이 아닌 네. 보건적인 교육이다 보니까 보건학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지금 하는 것들이 병원에서 수술이라든가 어떤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치유적인 방법으로 그 어떤 선미성 질환들을 케어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아니면 정상 기능 이상으로 바꿔주는 작업들을 저희 학과에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또 가르치고 배우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학문들을 하나씩 다 배우려니까 그 길이 상당히 어렵고 길더라고요. 네. 통합의학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럼요. 예, 통합의학적인 그 학문적인 깊이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학문들을 지금은 뭐 깊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전문가한테 맡기는 편이고요. 그 외에 테라피적인 것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뭐 아로마 테라피, 스파 테라피, 뭐 반사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피부 관리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또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니까 미용 과학이라든가 너무 많은 분야가 있어서 예. 저도 하나씩 공부해 나가고 또 앞으로도 더
공부를 해서 개척해야 될 학문적인 것들이 새로운 학문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공부할 분야가 굉장히 많지만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 융합이라든지 아웃소싱 관리, 창직,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미리 경험하시고 몸소 실천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이렇게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두 분의 그런 학과가 통하는 것 같아요. 심리치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내면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고 뷰티 건강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에 이제 외면에 대한 것과 또 내면에 대한 것 같이 이제 치료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학과가 쌍두마차가 아닐까 건강에 관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희 교수님? 그렇죠. 그 표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이 균형 잡혀서 이렇게 발달해가는 게 굉장히 건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거, 신체적인 거 다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 뷰티 건강 디자인학과에서는 뭐 내면도 다루시겠지만 네. 그래도 더 많은 부분이 이제 외면적인 그런 거 건강도 아울러서 그렇다면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이제 내면에 그 성장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그렇죠. 치유하는 쪽으로 더 포커스를 맞춘 면에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김은지 교수님? 저희는 네. 커다랗게 이제 네 트랙이 있습니다. 예. 네 트랙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미용 예술이에요. 미용 예술 트랙에는 뭐 메이크업이라든가 헤어 스타일링, 네. 그다음 드라이, 펌, 커트 이런 쪽이 많이 들어 있고요. 뭐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신다면은 뭐 특수 분장까지도 수업에 들어가 있긴 하는데 네. 그 니즈가 많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완 대체 자연요법, 자연 치유적인 교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기 재활요법이라든가 네. 항노화 해독요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반사구를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이열 테라피라든가 발반사 마사지, 그다음에 피부 미용 쪽으로는 피부 관리 에스테틱과 관련된 여러 교육 과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학과를 졸업을 하게 되면은 터치를 할 수 있는 미용사 면허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대한민국의 면허를 가지고 사람의 몸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직종이 미용사, 그러니까 종합 면허를 갖고 있는 미용사 면허증하고요, 의사 면허증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밖에 나와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면허가 저희 학과를 졸업을 하면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외에도 그러니까 미용 학사 학위하고 미용 종합 면허, 그 외에도 이제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들 과목들이 꽤 많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보건교육사, 산림치유 지도사, 거기다가 요번에 이제 전에는 생활체육 지도사라고 했는데 건강운동 지도사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운동 지도사, 그 외에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제 해외 자격증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저희 커리큘럼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네. 네, 김현희 교수님께도 여쭤볼게요. 네. 통합예술치료학과는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것처럼 각 분야별로 나눠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교육과정 자체가 이제 독서치료 분야에 뭐 아홉 과목 정도, 또 미술치료 분야에 뭐 8과목 정도 이런 식으로 독서치료, 미술치료, 사진영화치료, 드라마치료, 네. 음악치료 네. 이렇게 분야별로 이제 그 교육과정이 개설돼 있는데 뭐 과목을 제가 그냥 아웃라인만 크게 말씀드린다면 각 치료별로 그 치료론, 개론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법이 있고 예를 들어서 미술치료 기법, 독서치료 기법 뭐 이런 것처럼 기법이 있고 각 매체의 특성에서 그 매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치료기 때문에 사례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돼서 각 분야마다 그 사례 연구 과목이 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겠네요. 예. 이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그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이 돼서 요즘은 치료사란 말을 안 쓰니까 독서 심리 상담사, 미술 심리 상담사, 사진 영화 심리 상담사, 드라마 심리 상담사라는 자격증이 네. 이제 발부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제 교육 과정이 다 개설돼 있고 심리 치료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상담 심리학과랑 같이 해서 되는 공통 과목도 개설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발달 심리라든지 집단 상담이라든지 또 심리 측정 평가라든지 이런 과목들이 개설이 돼서 자격증을 따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또 다른 민간 단체 학회에서도 이제 그 자격증을 많이 발부하는데
그걸 따는데도 취득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이 그런 교육 과정들이 다 개설이 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과정이 좋네요.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사이버 대학이다 보니까 현업에서 일을 하시다가 살다 보니까 이런 게 정말 나한테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수업을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도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다른 대학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융합된 학과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훈풍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김은지 교수님. 네,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우선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요. 네. 새로운 이제 학과들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전에는 뭐 경영학과라든가 창업학과 뭐 이랬던 것들이 창업, 경영, 컨설팅학과라 해서 네. 되게 융합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학과도 있고요. 음. 또 금융자산하고 부동산 자산 이런 것들을 묶어서 재테크할 수 있는 부동산, 금융, 재테크학과. 지금 이제 저희도 그런 걸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조만간에 그런 새로운 학과가 탄생을 할 것 같고요. 뭐 시대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또 전체적으로 통합, 융합을 해야지 학문도 그 영역을 넓혀서 맞아요. 학문적으로 정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정말 점차 더 이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교육 과정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김현희 교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시대적인 조류가 통합이나 융합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합예술치료학과를 만든 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정말 필요하겠다. 그래서 동기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건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쪽으로 좀 그렇죠. 사실 시대의 흐름을 타게 된 건데요. 네. 저희 학과에 오는 학생들을 보면 이제 최근에 들어온 학생 중에는 10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안 하고 검정시험 네. 봐서 교육과정을 보고 보니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10대가 온 건 처음이에요. 저희 과 같은 네네. 경우는. 보통은 30, 40대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제 저희 과에 오는 학생들을 굉장히 분포가 다양한데 다른 그러니까 통합예술치료학과가 다른 학교에는 없기 때문에 또 대학원에 한 군데 생긴 거에는 뭐 독서치료나 사진영화치료나 드라마치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과로 오시는 네. 분들이 뭐 박사 과정에 있는 분이나 네. 또 석사를 이미 끝낸 분이나 그렇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또 학사 편입해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심리계통을 공부하다가 이제 어플라이드 된 쪽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학사 편입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학사 편입에서 오신 분들의 그 학생들의 얘기인데 네. 학사 편입은 되게 3학년에 이제 입학해서 2년 그렇죠. 공부하면 끝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너무 후회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을 보니까 이렇게 배울 게 많고 이렇게 재미가 있는데 네. 이거 다 못 배우고 졸업해서 너무 아쉽다. 뭐 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통합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자체가 많은 흥미도 주고 그렇죠. 또 실용적인 면에서도 이분들이 자격증을 여러 개를 또 따고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도 많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쪽이 뭐 힘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정말 힘든 과정을 잘 겪어 오시면서 이런 모습, 성공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그래도 생각해 보면 참 이때 힘들었다. 이것만큼은 정말 높은 벽이었다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김은지 교수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누구나 벽이 없을 수는 없죠. 네. 저도 어려움에 처해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 성격상 저는 이제 좀 진취적이기도 하고 예. 창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주위에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계속 악셀레이터만 밟고 가다가는 전복사고 난다. 브레이크도 가끔 밟아줘야 된다라고 걱정하시고 또 옆에서 위로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 성향 자체가 자전거 바퀴는 페달을 밟지 않으면 굴러가지 쓰러진다라는 성향이기 때문에 이제 부단히 위를 향해서 가고요. 또 하나는 저는 뭐 고난은 고난으로 극복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이렇게 개척을 하다 보면은 그 어려운 역경을 뒤돌아볼 새가 없이 가게 되는 거죠. 예. 진취적인 성향이시군요. 예. 자, 김현희 교수님은요? 저 같은 경우는 통합예술치료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벽은 없었던 것 같고요. 크게 어려웠던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통합예술치료를 하게 만든 거는 그런 예를 들면 네. 어떤 실패 경험 그런 게 오히려 저를 통합예술치료로 몰고 오지 않았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본인의 실패의 경험인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네. 어차피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기가 되어가니까 네.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와서 한국에서 이제 전임 교수가 되려고 여러 번 어플라이를 했는데 계속 낙방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인을 보니까 저는 이제 그 한국에서는 심리학을 하고 미국에서는 다른 학과를 했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그 대학을 전임 교수가 되려고 하니까 이제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아. 똑같은 걸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네. 그 자기 제자를 이제 교수로 또 하고 싶고, 근데 그런 얘기를 표면적으로 내놓지는 않고. 네. 그래서 저는 몇 번 이제 뭐 아주 좀 심하게 제가 좀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경험이었죠. 그때 당시는. 근데 그럼요. 이제 예.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좀 겸손하게도 되고 또 세상을 조금 더 이제 보게 된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교수님을 인사를 하러 찾아갔더니 저는 꽃다발을 들고 갔는데 제가 나오기 전에 그 꽃다발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걸 제가 또 목격도 하게 되면서 아, 현실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실력대로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넘어야 될 벽이 정말 많은 거구나. 이제 그때 그런 벽을 느껴서 제가 오히려 대학의 일찌감치 전임 교수가 되지 않았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독서치료 쪽을 그래서 더 발견도 하고 또 그쪽으로 뭐 10년 이상 지금은 15년 정도 됐지만 그렇게 꾸준히 또 일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통합예술치료를 또 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 여기까지 오게 된 여러 가지 특성을 보면 그런 벽을 오히려 좀 더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다 뭐 이런 네. 말이 여기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조용히 탄탄히 이렇게 왔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런 걸 도움을 줬던 부분은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예술 작품을 좋아하고 이런 것 때문에도 그 쉽게 좀 더 또 즐겁게 갈 수 있었던 길인 것 같아요. 네, 뭐 네. 아까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혼자 힘으로 절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분야의 여러 교수님들과 오히려 힘을 합쳐서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도 또 내담자들에게도 좀 더 좋은 경험도 되고 이래서 오히려 저한테는 그 과거의 그런 어려움이 훨씬 더 아름다운 쪽으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인생 좀 길게 보고 예, 지금 일일비 하지 않는 자세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분의 연세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되시나요? 밝히기 좀 힘드신가요? 저는 뭐 환갑이 넘었습니다. 그러세요. 손녀가 네. 둘이 있습니다. 네. 김은지 교수님도 저는 아직 한갑 안 됐습니다. 예, 아니 이 연배에서는 사실 발상의 전환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아집이나 고집도 생기고 변화를 꿈꾸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두 분 정말 대단하시고요. 너무 좀 이제 나는 뭐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 두 분이 좀 목소리를 전해주시면 힘이 될 것 같거든요. 우리 김은주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안주하면 편하죠. 네, 저도 가끔은 네. 안주 편하게 가볼까? 왜 내가 사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이런데 뒤에서 보고 있는 후배들을 생각하면은요, 아유, 그래. 나라도 희생을 해가지고 앞으로 달려가 주지 않으면 후배들이 너무 힘들 거. 제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되고요.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새로운 길을 혼자 개척한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를 도와서 같이 가주시는 저희 업계의 모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저희 산업이 발전하고 저희 교육이 발전하기 때문에 지금 뭐 한 말씀 드린다면은 저희와 함께 갔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김현희 교수님도 들어볼까요? 네, 뭐 좀 중복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사람이 이제 안정적인 것과 성장 이 두 축을 놓고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뭐 안주하는 걸 좋아하겠죠. 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안주하는 게 너무 지루하다. 뭐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갈 텐데 사실 우리가 100세 시대고 뭐 더 나아간
120세까지 간다고 했을 때 네. 지금 안주할 수 있는 나이, 안주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의 모든 분에게. 예. 사실 얼마 전에 그 호서대학교 창립자인 분이 55세 생일이라는 그 짤막한 편지글처럼 생긴 거에도 뭐 65세 정년퇴 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일을 더 해달라고 그랬을 때 아니다, 나는 이제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그냥 쉬겠다. 근데 그분이 95세 생일에 쓴 그 에세이인 거예요. 근데 95세 생일 케이크를 받고 너무너무 후회했다는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뭐 했나. 너무 헛살았다. 네. 그래서 그분이 그때 마지막 남긴 글이 내가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어학 공부를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10년 후에 이제 보려고 했는데 그분이 103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글들만 또 보여주면 또 뭐 사람들이 도움이 별로 안 될 텐데 글과 함께 우리 삶으로 그렇죠.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뭐 사실은 저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뭐 영향력을 미친다면 저는 뭐 감사하죠. 그래서 네. 좀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계속 듭니다. 네, 김현희 교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앞으로 계획을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예. 저는 이제 아까도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술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예술 활동이나 그리고 거기다 이제 심리 치료를 접목시킨 거라서 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즐겁게 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학문적인 면과 또 실용적인 면 두 가지를 제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학문적인 면에서는 통합예술 치료를 제가 이제 좌판에 이렇게 각각 예술 치료를 이렇게 좌판에 깔아놨지만 좀 더 질적으로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정립이 되어 가는 일에 좀 더 내가 여러 사람과 이제 힘을 합해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실용적인 면에서 제가 뭐 잘나서 누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저는 우연히도 뭐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았고 네. 그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마음이 좀 힘든 사람, 조그만 손을 잡아주면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힘이지만 그 힘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 쪽으로 저는 계속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자원봉사라든지 네. 교도소라든지 다른 사람이 미처 안 가는 그런 쪽에 가서 일을 좀 하고 싶어요. 네. 계속해서 활동해 주시고요. 네. 사회를 좀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교수님의 계획도 좀 들어볼게요. 네, 저희는 사실 이게 이제 실용 학문이잖아요. 실용 학문이다 보니까 뭐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네. 이것을 좀 더 산업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활이 좀 윤택해지게 할 수 있는 것과 또 지금 K-뷰티라는 시대적인 붐을 입어서 저희가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데 저희와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과 해외 시장을 같이 개척하기를 이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많은 그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수술하지 않고 약을 먹지 않고 예방할 수 있는 그 치료법이라든가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자연 치유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바람이라면은요. 네.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받고 뭐 쉽게 설명하자면 뭐 다리가 아플 때 우리가 손으로 주무르잖아요. 그게 바로 마사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사지라는 단어를 저희가 사용하지는 않는데 그러한 것들을 마사지를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 스파를 말이 좋아서 스파지 사실 목욕을 가는 것도 스파입니다. 네. 온열요법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험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게 의료보험공단에서 저희의 이런 관리들을 보험으로 받을 수 있게 좀 해주는데 앞장을 서고 싶고요. 네. 그런 것도 역시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고요. 또 저희 학생들 중에서는 어려운 나라들이 많습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의료 봉사를 하는데 수술 장비를 가져가서 약품을 가져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기 재활요법으로 가서 치료적인 행위, 결과적으로는 이제 치료가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아, 예, 정말 멋진 포부를 갖고 계십니다. 꼭 이루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여성 출연자 두 분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남성 출연자분들이 많이 출연을 하셨는데 저는 오랜만에 멋진 두 분의 여성 멘토를 얻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만 해도 안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하고 배우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주신 김은주 교수님, 김현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의 첫걸음 혹은 두 번째 길을 두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행복의 조건까지 고려한다면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땐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창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창업이나 재취업보다 훨씬 매력적인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